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주가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정부가 위기부양책을 연이어 있지만 이것과 무려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예, 일단 셀트리온이 또 블록딜이 떴네요. 일단은 그런 소식을 뒤로 하고, 오늘은 장이 좀 상승했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입니다. 지금 시장 상승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오늘 퇴근할 때 퇴근을 좀 늦게 했어요. 제가 최근에 좀 바쁩니다. 퇴근할 때 뉴스를 봤는데 셀트리온 블록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뉴스 중복인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이 실화예요. 넘어갔는데 들어와서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테마색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 에퀴티라고 돼 있길래 하고 다시 읽어봤는데 예, 다시 얘들이 블록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마세게 하니까 자기들도 한 상황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예, 또 준비해야죠. 일단은 지금 현재 블록딜 때 하락을 했는데 좀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2700억치 블록딜이 또 떴습니다. 예. 지금 제가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이 하나 있는 게 이때 공매도가 잠깐 튀었다가 블록딜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위치를 했습니다. 원위치. 대체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이벤트별 흐름을 보면 블록딜을 하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었고 이 발언이 달갑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락하길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그랬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포지션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의 하락을 부추긴다거나 달갑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지금 보면 투자은행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350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한답니다. 매각하고 매각가는 이제 7-9% 할인율을 적용한 76,800원에서 78,500원이다. 좋아요. 예. 포지션이 이 정도면 대체 왜 올린 거죠? 이해가 안 되네. 최근 동안 왜 올린 거죠? 대체 그 올린 주체는 누구죠? 일단은 블록딜을 하고 싶었으면 가격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맞고 가격을 좀 누르는 주체가 있었겠죠. 일단은 이번에도 좀 사전 조사를 할 건데 몇 대 몇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네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블록딜을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예상 외로 움직이죠? 예상이 되면 그 주식이 아니겠죠. 지난번에 블록딜 얘기를 할 때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조금 진짜 어이없네요. 예. 어이가 없는 거랑 좀 아무튼 예, 그래요. 아무튼 예, 지금 원 이퀴티는 지금 350만 주로 블록딜 하기 때문에 예, 630만 주로 줄고요. 이 테마색은 1100만 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얘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제 5% 이상 주주에서 얘들이 빠지겠네요. 빠지기 때문에 얘들이 앞으로는 공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6개월간 공매도가 불가고요. 블록딜 매수량으로 상한을 예상합니다. 이것도 블록딜 매수에서 공매도 상한을 하겠죠. 공매도 잔고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일단은 투심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단기 불마켓이 형성됐어요. 단기 불마켓. 지금 현재는 베어마켓이 맞습니다. 베어마켓이 맞는데 단기 불마켓이 형성되고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항상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거를 담보하진 않습니다. 담보하진 않아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일단 달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비달러권인 데다가 신흥국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잘 가늠은 안 됩니다. 가늠은 안 되는데 뒤에서 말씀하시고 일단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얘기를 하면 공매도 불가가 있어요. 일단은 그 블락딜을 하려면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들이다 치는 거예요. 공매도를 들이다 쳐서 호재를 뿌리겠죠. 호재를 뿌리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공매도를 쳐서 일단 공매도 잔량을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인 적용된 그 블락딜을 받아먹고 그걸로 상환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7%는 남겨먹을 수 있어요. 바로 남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블락딜이 있으면.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고 공매도가 불가한데 대체 왜 이렇게 블락딜을 하느냐가 궁금한 거죠. 진짜 급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좋건 나쁘건 난 모르겠고 일단 지금 현금이 필요해 라는 게 설득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팬데믹 때문에 현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다른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구나 정도로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비루스 개발 모멘텀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아직은 존재해요. 이게 존재하겠죠. 예, 존재합니다. 아직 지분이 있어서 주가를 또 띄울 것입니다. 예, 이거는 아직 얘들이 지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 셀트리온을 바닥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셀트리온 블락딜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락딜입니다. 아무튼 뭐 치료제는 합병 이슈가 3, 4분기에 있으니까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추가 지분 매도 제한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블락딜을 하려면 90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90일 동안에 이제 둘 다 잠잠할 것 같아요. 앞으로 90일 동안은 블락딜이 없을 거다. 예,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90일 뒤에 다시 제가 셀트리온 블락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겠죠. 예, 그때 제가 주주일지 모르겠지만 예, 급등은 반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높아졌어요. 개인 순매도가 변수인데 최근엔 순매수로 바뀌었죠. 아무튼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밌겠네요. 예, 일단 내일 갭 하락은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지지선을 지지할지 깰지가 전 궁금합니다. 일단 되게 재밌게 지켜볼 예정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물단지가 됐네요, 갑자기. 예, 위클리 대시보드는 이랬고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그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가장 집중해야 됩니다. 쌍용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당 시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예, 전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대응하고 있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처맞기 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처맞는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증시 상승일 때는 단기 테마 수익 실현할 겁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줄이는 대신에 인버스를 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증시 하락 시에는 전저점 이탈할 때는 관망할 거예요. 자, 악재 호재는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아직은 발현된 게 없습니다. 발현된 게 없고 다들 그냥 물망에 올라와 있죠. 하방 경직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에도 좀 하방 경직성이 발생할 거다라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 하방 경직성이 깨지면 진짜 역대급 투매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폭락론자들도 결국에는 땅바닥을 찍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1000을 깰 거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폭락해라 그냥 쾌재만 부르고 있는 거지 증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000이 깨지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담보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 하방 경직성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짜 역대급 투매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중 루머 조심하시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움직임 잘 체크해야 돼요. 자,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악재로 하락했어요. 악재의 중심에서 크게 하락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여기입니다. 호재가 있죠. 팬데믹이 완화될 거다. 그리고 각종 경기 부양책이 발현되고 있다. 증시 안정 펀드가 10조가 투입된다. 뭐 이런 호재들이 지금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악재를 만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악재는 이제 여기서 발현되는 2차 악재겠죠. 그러니까 뭐 파산이 일어난다. 또는 뭐 팬데믹이 추가 확산이 시작됐다. 뭐 남미 아프리카에 확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악재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하락할 때도 대체
상승은 절대 하지 않을 것처럼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와서 진짜 사람들의 콧노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가 경계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4월 9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포지션이랑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을 보면 일단 옵션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성이 애매해요. 예, 외국인은 지금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선호 합성을 보면 지금 현재는 외국인은 상승 포지션이고요. 근데 이 옵션 만기일이라고 옵션 포지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수의 향방을 이 두 가지로 판단하는 것도 안 맞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봤는데. 일단은 근데 사람들 포지션이 이렇더라라는 거고요.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거는 이 세 가지 주체입니다. 세 가지 주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나머지는 겉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수 한상가를 보면 현재 240입니다. 1780줌이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그냥 상승할 때마다 이익입니다. 상승할 때마다 이익인 포지션이고, 옵션이 이런 거는 다른 포지션으로 해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가 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일단은 붙여넣어 봤고요.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가거든요. 아, 얘들 지금 포지션이 이렇구나.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0이라고 치면 이쪽으로 가면 수익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손해예요, 손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여기가 240이니까 이쯤이면 220 되겠죠. 22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 포지션만 봤을 때는 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1600에 있다. 이 정도만 유추할 수 있고요. 상승은 얘들이 무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뭐 지금 이게 뭐요 이게. 예, 개인들이야 뭐 중구난방이니까요. 아무튼 현재 포지션은 이렇다. 근데 포지션은 계속 청산되고 바뀝니다. 미결제 약정 수를 봐야겠죠. 경계를 극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상승을 즐기되 불트랩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트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불트랩이 뭔지 잠깐 얘기해 보고요. 매미는 여름을 즐기고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지금이 여름이고 매미는 코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겨울을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몰빵할 필요는 없는데요. 겨울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재밌는 뉴스가 떴어요. 자, 주식시장 V자가 아닌 U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야, 이렇게 강하게 기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없는 이유, 머스트입니다. 머스트예요. V자 반등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기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V자 형태의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 전망도 개소리 추측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U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와 개소리가 나열돼 있어요. 자, 이효석 SK증권연구원, 제가 이 이름을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라고 했는데, 예, 이 기사 기억나시죠? 예, 코스피 바닥이 최악의 경우 1100선까지 가능하다라고 분석한 연구원입니다. 일단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름을 보자마자 어디서 봤는데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바로 이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풀리는 돈은 언제나 자산가격 상승. 맞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흐름으로 예상된다고 이제 또 사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풀었던 돈의 목적지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었죠. 예, 당연히 금융기관의 이슈였으니까. 2008년 이후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만 상승시켰다는 비판. 아, 이거 빨간색인데 제가 놓쳤네요. 예. 이것도 예. 실물 경제가 죽었나요, 여러분? 2008년 이후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실물 경제가 죽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품이 낀 건 맞습니다. 거품이 낀 건 맞지만 실물 경제가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10년 동안? 이 연구원은 미정부가 발표한 2조 2천억 달러의 3차 부양책과 예정된 4차 부양책을 감안하면 향후 9개월간 발행해야 하는 국채가 최소 3조 달러 수준에 육박할 것,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죠. 최소 2조 2천억 달러겠죠. 금융기관들이 신규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분 굉장히 명제를 쉽게 만드네. 결국 연준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예,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백그라운드에 무슨 대단한 기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신이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사를 보면 전 자신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방향성을 시나리오를 짜고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마치 V자 반등 안 되고 U자 반등이 가능하다. 또는 뭐 L자 반등이다. 나이키 반등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으면 어쩌라는 거죠. 예. 안 맞으면 별 수 없고 맞으면 난 대박. 이런 포지션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최근에 그렇게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죠. 폭락이다 폭등이다 막 이렇게 막 프레임 찍어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연준의 자산이 증가해도 반드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연준의 자산이 대조표가 확대됐을 때 항상 증권시장은 올랐어요.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해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 멀리 떨어져서 보면 대차지표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다이버전스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제너럴하게 얘기해버리면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달러 부족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예, 위협 요인도 예. 달러 부족. 좋아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IMF 들먹이죠. 85개국이 동시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 접근해 왔다. 예, 일단은 뭐 물어봤겠죠. 우리 달러 융통 가능한가요? 이렇게. 팬데믹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 우리 금융위기 봤죠? 얼마나 하락했는지. 자,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그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강하지 않아요. 비슷할 뿐입니다. 연준이 3월 말 이 피마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가 유명했습니다. 유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가져오면 달러로 줄게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외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미국채를 팔아도 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 돈을 계속 넣기 때문에 이 돈은 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보험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기관에다가. 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면 뭐 퇴직금을 정산한다거나 또는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든 보험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에 이자를 받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죠. 이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업체들이 얼마나 돈에 환장했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급전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이자를 내고 가져와야 돼요. 아무튼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나라는 별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얘기가 개소리긴 한데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외환 보유액에 포함되어 있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예,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나라는 미국 국채도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의하면 맞는 말인데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는 건 그게 그거긴 한데 미국채가 별로 없는 나라는 별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연구원께서 미국채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받았으나 뭐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국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예, 똑같은 말 또 했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IMF 구제금융밖에 없다. 이것도 이것도 위험한 얘기입니다. 통화 수합도 있어요. 통화 수합도 있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 밖에 없다라고 하긴 뭐하죠. IMF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높다 정도는 괜찮은데 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때 코스피 1100까지 간다라는 그 기사에 그냥 연장선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예, 뭐 본인만의 강단이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긴 합니다. 안 그러면 어쩌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저분의 기사가 궁금해요. 예. 제가 따로 전화도 해보겠습니다. 진짜. 자,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높게 열렸다가 바이러스 피킹이 이제 바이러스가 최고점이다라는 희망입니다. 희망. 다우가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더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추세 자체가 그렇게 형성됐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랑 국채까지도 상승을 부르짖고 있어요. 화이트하우스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답니다. 이게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채권이다. 이게 그 전쟁 채권처럼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MF가 격려했답니다. 중국의 회복세를. 하지만 리서치할 수도 있다.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죠. 그다음에 JP 모건의 CEO 다이몬 씨가 배드 리세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금융권 주식들이 2020년에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폭락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미팅을 연기한 이후에 오일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오일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증시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팬데믹이 정점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희망이란 겁니다. 외신은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흘러갈 거였으면 좀 애매합니다. 예, 지금 계속 애매해요, 저는. 저가항공 4월 도산설까지 항공사들 숨 넘어간다라는 건데요. 도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항공, 특히 이스타항공을 얘기하고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수조 원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이제 이스타항공은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노조와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눈앞에 왔어요. 쌍용차 구하기 정부가 떠맡나 은성수 해법 찾을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은선수 위원장께서 일단은 이 마인드라가 배째는 거를 약간 해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자기들이 대신 대신 채권을 사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여기 보시면 단서를 단 게 몇 개 있어요. 예. 쌍용차 주주 노사가 합심해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 그러니까 정상화 해법이 없으면 투자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채권단 등도 쌍용차의 경영 쇄신을, 자, 선제되는 게 있어요. 경영을 쇄신해야 된다. 자금 사정을 봐야 된다. 재반 여건을 감안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거. 그러니까 경영 쇄신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이걸 잘 보세요. 자금 사정, 예, 그 자기들의 부동산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스타항공이 직원들 속이고 국민연금 체납했답니다. 이 기사의 연장선인데요. 보시면 이거 기가 찹니다. 직원들의 올해 1, 2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을 공제했대요. 이거는 직장인 분이시면 아시죠? 예, 다 공제돼서 나옵니다. 공제돼서 월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봉이 만약에 있으면 월 500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국민연금 얼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얼마, 건강보험료 얼마, 이렇게 다 빼서 나와요. 빼서 저 실수령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공제가 됐다라고 명세서에 나왔는데 국민연금을 실제 안 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긴 해요. 이스타항공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어렵기도 하겠죠. 지금 뭐 비행기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9일 첫발 10.7조 증안펀드, 이제 9일에 첫 발족을 한답니다. 증시안정 효과 얼마나 낼까? 예, 사실 10.7조 가지고는 큰 효험을 보긴 힘들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지금 10조가 바로 투입되면 증시가 안정되긴 할 겁니다.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되겠죠. 외국인이 하루에 많이 던져봐야 1조 수준이에요. 그러면 10조가 투입된다고 하면 외국인의 이 매도 공세를 10일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티다 아베. 사실상 긴급 사태 선언했다. 예, 도쿄가 지금 힘들겠네요. 오늘 건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영국에 뭐 예측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내일 졸트인데요. 이게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6.6까지 증가했더라고요, 지금. 예,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컨센서스가 6.1조고요. 여러분들, 컨센서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컨센서스는 그 기관 리포트에서 컨센서스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가치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수렴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탈라니의 개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컨센서스도 똑같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그 기업의 포텐셜이나 그다음에 시장 가치나 현재 산업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들 멋대로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어서, 아, 삼성전자는 1분기에 6.1조 정도 벌 것 같아라고 해놓고 그거보다 못 벌면 어닝 쇼크다 하면서 주가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참조하되 좀 약간 좀 더러운 프레임인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멋대로 어닝 쇼크랑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댑니다.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 기업한테. 예, 오펙 플러스 감사 레벨이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기될 수도 있겠죠. 총선이 다가오고요. 지금 중국 양회가 3월 말에 열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4월에도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5월에 열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약간 애매하네요. 중국 양회가 좀 열려야지 않은데, 중국에 대한 방향성을. 네,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좋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위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코스닥 보이시죠? 코스닥이 저렇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좀 상승과 부침이 있었는데 이건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48,000원을 뚫을 때 호가창을 한번 보기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뚫고 나서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지, 지지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상승했는지. 거의 기관 투자자가
대놓고 올렸습니다. 대놓고 올려버렸고, 개인이 오늘은 거의 8천억을 팔았네요. 이렇게 되면 애매해집니다. 설마 8천억이 삼성전자를 판 건 아니겠죠? 사람들. 지금 삼성전자를 팔았으면 수익을 보고 나간 겁니다. 정말 단기개미인 거예요, 이제. 단기개미가 수익을 보고 나간 겁니다. 기관이 1조로 샀는데 대체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왜 샀죠? 이렇게 살 거면 왜 팔았죠, 이때까지? 외국인의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내일 삼성전자 컨센서스 실적 발표와 함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증시는 최고로 좋습니다. 5% 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야간 선물은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증시가 미국에 선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개인은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조를 팔았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6%가 줄었습니다. 6%가 줄었으면 거의 2조가 줄었는데요. 그러면 어제 1조가 투입됐으니까 나머지 1조는 어디 간 거죠? 예, 약간 그런 겁니다. 투자 예탁금이 움직인 양을 보면 좀 증시에서 돈이 빠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계속 느는데, 예, 이것도 애들이 지금 겨울을 대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공매도를 미친 듯이 치려고 지금 쌀 때 대차 거래를 가져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요. 공매도 거래는 더 줄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1등이 시젠입니다. 역시나 시젠이고 2등이 서울 반도체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1등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은 블록들 예상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기했어요. 왜 시간에서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셀트리온의 블락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정보를 긁어 모으고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이 데이터의 합성을 통해서 남들이 못 보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도 생각을 한 거예요. 시용융자는 자꾸 늘고 있죠. 예, 살만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 지금 미증시는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삼성전자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주겠죠. 근데 또 어닝 쇼크니 어쩌니 내일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섣부르게 방향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떨어진 적이 있고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오른 적이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른 적도 있고 아무튼 지 멋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들 마음입니다. 내일 돈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움직일지가 궁금해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거기 따라가는 거니까요.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질까요? 네, 그것도 되게 변수겠죠. 상해는 오늘 휴일이라서 상승을 못 즐겼습니다.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미증시 선물이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다 반등한 겁니다. 일본 니케이는 애매하겠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도쿄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겁니다. 유로스톡스랑 닥스도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유럽이 그 팬데믹이 피크를 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빨이 떨어질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채랑 그 10년물과 3개월물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 자산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달러 인덱스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은 미증시의 상승을 못 따라가죠. 하지만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종가를 봐야겠죠. 차트를 한번 보고 끝내시죠.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팔긴 했는데 그래도 매도세가 잦아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하지만 계속 매도하는 건 이어지고 있죠. 22일 연속이죠, 지금.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연기금이랑. 이렇게 여기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수세가 강해지죠. 이 그레디언트가 가팔라지잖아요. 모든 기관이 샀어요. 정부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들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그 와중에도 팔고 또 신기하게 기관이 사기 시작하니까 그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뭘 팔았죠? 삼성전자를 3천억치나 팔았네요. 레버리지도 엄청 팔았고 그러면 인버스 엄청 샀죠. 인버스를 엄청 샀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남선알미늄도 엄청 사고 되게 재밌죠, 움직임이. 코스닥에 개인이 판 게 뭐죠? 셀트리온스퀘어를 개인이 엄청 팔았네. 그럼 이걸 기관이 샀다는 거네요. 셀트리온스퀘어를 누가 샀지? 금융투자가 샀네. 금융투자가 셀트리온스퀘어를 왜 샀을까요? 이 금융투자라는 주체가
블락딜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정보 빠른 애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일단 샀다는 거죠. 예. 되게 재밌네. 지금 타이밍에 산다는 게. 일단은 예,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예, 개인은 또 중형주는 샀네요. 외국인은 소형주를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뭐 전반적으로 다 샀고요. 대형주 위주로 샀고. 그러면 외국인이 산 게 HLB랑 원익 IPS. 원익 IPS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바로미터입니다, 얘가. 네페스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움직였고, 코스닥, 지금, 코스닥은, 예, 외국인이랑 지금 지표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파니까, 이 코스닥이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예, 지금은 거의 상한가가 20개나 나왔죠. 지금 또 약간 조바심이 들 겁니다. 지수도 상승하고 상한가도 엄청 나오는데 내 종목을 왜 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더군다나 지금 개인 투자자는 인버스를 엄청 매수했습니다. 인버스를 엄청 매수했어요. 예,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트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걸로 보시죠. 예. 코스닥은 해당하지 않아요. 코스닥은 이미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고 이건 멀었고 개발하간 여기 그리고 여기 요렇게죠. 예, 요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거래량을 좀 동반했죠. 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21선이랑 60일선을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봅니다.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일각에는 있는 분들은 21선과 60일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21선은 단기 투심선이고 60일선은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21선 돌파했으니까 추가 상승 후에 21선 지지에서 이렇게 올라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지금. 근데 불트랩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불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꽂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물려요. 잘못 투자했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당하진 않지만 내일 만약 갭 하락이 시작되잖아요. 만약에 갭 하락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 진짜 여기 들어간 사람 다 물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불트랩입니다. 불트랩. 그렇게 불트랩으로 낚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상승했는데 이렇게 내리꽂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일대 단기 불트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다음에 보면 쉽지만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하락을 갑자기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갭 하락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어요. 30이죠. 30이 발생한 다음에 자 밑꼬리를 쭉 달고 이때 저도 그랬어요. 이거 바닥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갭 상승하더니 음봉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갭 하락하더니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을 그려버려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상승할 거야 라고 갭 상승해요. 이렇게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이런 아주 바람직한 망치형 캔들이 떠버려요. 망치형 캔들이 뜨는데 그 다음에 갭 하락을 하더니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불트랩이란 거예요. 불트랩이 발생하면 진짜 난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돌파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왔는데 그렇지 안 차겠다. 이제 여기서 쭉 V자 반등하겠구나. 이렇게 V자 반등 몇 번 보여줬잖아요. V자 반등.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페이크를 계속 준 거예요. V자 반등에 얘들아 V자 반등에 떨어지면 V자 반등한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내리꽂아 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불트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트랩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요. 불트랩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쭉쭉쭉 상승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게 좋고 현금을 조금씩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현금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현금화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상승했잖아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화를 하고 이 불트랩을 대비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대로 상승해버리면 내가 가진 게 올라가니까 괜찮고 여기서 하락해버리면 내가 익절했던 것들을 다시 물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좋고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코스닥은 뭐 괜찮네요. 확실히 괜찮네. 지금 여기 지지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지지라인 지지라인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을 해도 약간 이렇게 될 만한 확률이 높아진 거죠. 예. 만약에 하락하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이치뱅크가 파산한다. 뭐 이런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은 이제 약간 묘연해졌다라는 거죠. 아무튼 예, 이렇고요.
해외 지수도 한번 보시죠. 중국 상해는 오늘 쉬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나스닥이 지금 5% 오르고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인지 보시죠. 지금 얘가 제가 지난 주차 영상에 21선을 뚫어낼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21선 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 오르고 있죠. 이 정도. 야, 뭐야 이게. 예, 5% 오르고 있죠. 21선 뚫었습니다. 똑같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한국 증시랑 똑같습니다, 오늘. 내일 한국 증시가 상승해서 하락할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들도 21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투심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도 불트랩을 조심해야겠죠. 불트랩을 조심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불트랩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지금. 예. 괜찮습니다. 만약에 21선 뚫고 여기서 횡보만 해준다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는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시가 개걸음으로 옆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최소 개걸음인 거죠. 뭐 V자 반등하면 더 좋겠지만 V자 반등하면 그때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보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절반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너무 막 다리 참은 기울고요. 풍선은 계속 불다 보면 터집니다. 예, 그런 걸 좀 계속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아무튼 지금 S&P 500도 5% 정도 오르고 있을 거니까 이 정도네요. 얘도 21선 뚫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불마켓입니다. 단기 불마켓.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여기서 보면 되겠다. 테슬라. 오래 걸리네요. 네,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5% 정도 오르고 있죠. 생각보다 약하네. 자, 5%. 얘도 지금 21선 뚫어냈네요. 지금, 20%구나. 오, 응? 아니네.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정도? 예. 21선 뚫어냈네요. 테슬라도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상으로 보면, 뭔가요? 역머리 역경이죠. 예. 역머리 역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대로 상승하면 역머리 역경이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게 아니고. 현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시장이.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락질이 뜨고, 그 다음에, 쌍용차에 대한 아문이 들이우고 있고요. 아문이 들이우고 있는데 약간의 빛이 보이고 있고요. 그게 진짜 빛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빚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예, 증환펀드도 투입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은 최대한 즐기시되, 겨울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증시가 아수라 백작처럼 바뀝니다. 지금 내일 오지 않을 가격 같고 지금 사지 않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지만 진짜 증시라는 놈들은 이 시장이라는 미스터 시장은 살아 움직이니까요. 얼굴의 반대편으로 바로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진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다시 뭐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